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사연을 들으며 코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장남 사랑이 지독한 시댁 식구와 그 못지않게 형 바라기인 남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사연을 써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한때는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화가 치솟아올라 잠도 못 자곤 했었는데요. 어쩌다 저런 인간과 결혼까지 해서 이런 꼴을 보며 살아야 하나 한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인간이든 저런 인간이든 제가 선택한 남자이고 결혼도 제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그 마무리 역시 제가 지어야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을 겪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문제 시댁은 말씀드렸다시피 장남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었어요. 첫째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를 가훈처럼 되뇌며 사는 집이었죠. 시숙은 남편보다 5살이나 많은데 장가를 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못 간 상황에 가까웠죠. 능력은 쥐뿔도 없어서 그 나이 먹도록 백수인 주제에 눈만 높아서는 분에 넘치는 여자를 소개해줘도 늘 하는 말은 같았네요. 꼴의 여자라고 치마 입고 온 꼴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그 코끼리 다리를 해서 무슨 용기로 치마를 입었나 몰라? 여자는 자고로 4사, 조금 보기 좋다 싶으면 5 사이즈가 딱인데 그 이상이면 치마를 입지 말란 법이라도 생겨야 하는 건데 말이야. 이 말만 들어도 딱 아실 것 같지 않나요? 그 쓰레기 같은 인성 말입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시숙의 실체를 알았을 땐 정말 놀랐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저딴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적응하기 나름이라더니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아예 귀담아 듣지 않았더니 무시하는 것으로 적응이 된 것이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시댁이 좀 살만하다는 것이었죠. 시댁에선 장남 타령을 하며 시숙이 무엇을 하든 뒷바라지 하나는 걱정 없이 해주었고 그 덕에 저희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장남 사랑도 시숙이 몇 번 사업과 장사를 말아먹으면서 조금은 지쳐가는 와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숙이 또 사업을 말아먹고 이번에는 친구 회사로 들어가 일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웬일로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친구네 회사에서 일을 배워 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형 이번엔 형네 친구 회사에 들어간다네. 거기서 일 배워서 이번엔 사업 제대로 해볼 모양이야. 아니, 또 사업을 한다고? 아주버님 나이에 취업이 어렵단 거 알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업은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돈만 날리는 거 보면 아주버님 사업엔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당신 지금 우리 형 무시해? 우리 형은 뭐든 잘해낼 수 있거든. 이때까지 망한 건 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 진짜 성공할 일만 남아있다고. 지독한 형 바라기 남편은 또 시동을 걸고 있었고 구태여 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네요. 걱정을 걱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자기 형을 무시한다며 저리 화를 내는데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제 입만 아픈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숙이 출근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지 딱 3일째 되던 날 시숙이 짐을 싸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주버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친구분 회사 출근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출근 안 하셨어요? 그 짐은 또 뭐예요? 출근은 내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 한동안 여기서 좀 지낼게요. 네? 우리 집에서요? 왜 그렇게 놀라요? 내 동생한테 다 말했는데. 아, 못 들었구나. 제 친구 녀석 회사가 마침 이 근처더라고요. 근처에 집을 살까 하다가 혼자 살면 밥 챙겨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편해서 여기서 좀 지내기로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어찌나 호탕하게도 웃는지 그 입에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더 미운 건 남편이었어요.
시숙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에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말한 듯한데 남편은 언질도 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노려봤고 남편은 어색한 웃음소리를 내며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곤 뒤늦게 설득해오기 시작했죠. 여보, 그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이건 말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지낸다 말 나왔을 때 단칼에 안 된다고 했어야지. 내가 아주버님이랑 어떻게 한 집에 살아? 어떻게 살긴 그냥 살면 되지. 잠깐이라잖아, 아주 잠깐. 그 잠깐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잠깐이고 뭐고 난 싫다니까. 불편해서 싫어. 그리고 아까 아주버님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날 야무지게 부려먹을 생각인 것 같던데 내가 아주버님 시중까지 들려고 당신한테 시집 온 줄 알아?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힘들어. 피곤하다고. 그런데 집에서도 푹 쉬지도 못하고 당신 식구 시중이나 들어야겠어? 시중이라니. 그냥 우리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돼. 딱 거기까지만 당신이 해주면 나머진 내가 다 할게. 응? 아, 여보. 지금 와서 나가라고 어떻게 그래. 저렇게 짐까지 싸서 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좀 참고 넘어가자. 응? 더도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참아줘. 아, 딱 일주일이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 형 안방에서 지내면 되지? 미쳤어? 안방은 무슨? 작은 방에서 지내라고 해. 우리 형은 침대 아니면 못 자는데. 미쳤구나. 형 종노릇은 당신 혼자 해. 아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내쫓을까? 그래야 정신 차릴래?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 침대 없이도 잘 잘 것 같아. 안방 이야기를 꺼낼 땐 정말 내쫓아버리고 싶긴 했지만 남편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기도 했고 고작 일주일이라고 하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저대로 내쫓았다간 남편 시숙 시모까지 합세해 저를 들들 볶아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냥 잠시 좀 불편하자 싶었죠. 그런데 그런 다짐은 고작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불 빨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아침 밥상부터 반찬 투정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재수씨, 고기 반찬 없어요? 난 아침에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러게, 우리 형은 고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고기가 없네? 집에 고기 떨어졌어? 죄다 풀떼기뿐이야. 아주버님, 저희는 아침부터 고기 안 구워 먹어요. 계시는 동안은 저희 식단에 맞춰 먹든지 정 먹고 싶으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직접 구워 드세요. 그리고 당신은 풀떼기라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먹어. 이 풀떼기 밥상이라도 받아 먹고 싶으면. 이야, 우리 재수씨 몰랐는데 한 성격 하시네. 그냥 먹을 테니 내 동생 구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구박하면 회사 가서도 기죽어 지낸다고요. 형, 나는 괜찮아. 그리고 고기는 내가 내일부터 구워줄게. 그래? 역시 내 동생. 고맙다. 아침부터 형제간의 우애가 어찌나 돈독한지 할 말이 다 없어지더군요. 그날부터 남편은 형을 위해 아침마다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저와 약속한 대로 나머지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 말대로 이불 빨래는 이틀에 한 번 남편이 도맡아 했고 밥 먹고 난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남편이 다 하더군요. 퇴근한 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남편이 안쓰럽긴 했지만 본인이 자처한 일이니 그냥 지켜만 보았어요. 괜한 마음에 한번 나서기 시작하면 모두 제 일이 되어버리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시숙의 눈엔 거슬렸던 모양이더군요. 그 며칠을 참지 못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다고 말해버렸으니까요. 너 듣자 아니 내 아들한테 집안일 시킨다던데? 우리 장남한테 다 들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다 들었다면서 왜 물으세요? 어머님 막내 아들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그 고생을 해서 아들 키웠는지 알아?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딴 일을 시켜?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나서서 다 하겠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내 아들이 설사 그랬다고 해도 네가 못하게 말렸어야지. 어쨌든 난 내 아들 손에 물 묻히고 사는 꼴 못 보니까 앞으로 집안 살림은 네가 다 해. 우리 장남 아침에 고기도 네가 구워주고 말이야. 한 번만 더 내 아들들 고생시켜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나마 남편이 시죽 뒤치다꺼리를 하니 참는 것인데 이러나 저러나 들들 볶일 거라면 더는 시숙을 데리고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저 아주버님 내보낼게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 두 아들 데리고 사는 거 힘든데 어머님까지 이렇게 말 보태고 나오니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집을 구해주든 길거리에서 지내게 하든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야? 너 무슨 애가 그렇게 정이 없니? 가족이란 게 뭐니? 이럴 때 돕고 살아야 가족 아니니? 피 섞인 가족인 어머님이 도우시면 되겠네요. 전 피도 안 섞였고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이런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데리고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 바로 짐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놓을 거니까 데리고 가든 집을 얻어주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얘, 너희 집이 있는데 왜 우리 장남을 혼자 살게 해? 혼자 살면 그 뒷바라지는 또 누가 하고? 남자는 혼자 살면 몸 상하기 십상이다. 내가 앞으로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 우리 장남 좀 더 데리고 있으려무나.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싫네요. 제가 무슨 아주버님 도우미도 아니고 정 그렇게 걱정이면 시댁에 돈 많으니까 집도 얻어주고 도우미도 구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시숙의 짐을 싸서 현관문 밖에 내놨고 퇴근하고 돌아온 시숙을 그대로 집에서 내쫓았죠. 시숙이 저항 한번 못해보고 쫓겨났던 걸 안 남편이 화를 냈지만 더 크게 화가 난 제 승리였네요. 당신 진짜 미쳤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형을 그런 식으로 내쫓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돈 많은 당신 집에서 집 얻어주겠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당신이 우리 형을 무슨 짐짝 내던지듯이 쫓아냈다고 우리 형 화 많이 났다고.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오라고 하자. 응? 당신이 그렇게만 하면 우리 형도 화 풀고 다시 돌아올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 집에서 당신 형 다시 부르잖아? 그 즉시 당신도 짐짝처럼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은 쫓겨나긴 싫은지 더는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시모가 찾아왔어요.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만큼 화가 났던 건지 시모는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죠. 이 건방진 게 내 전화를 그따위로 끊어? 너 그리고 내 전화 왜 안 받아? 영색이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전화는 왜 안 받냐고? 사무실까지 쳐들어와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는데 이미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고 그냥 시모를 끌고 나가는 것으론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를 그대로 끌고 와 시숙이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똑같이 난동을 피워버렸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아주버님 내쫓았다고 난리 피웠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아주버님은 혼자 못 살아요? 다 큰 어른이 왜 동생 집에 얹혀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님한테 다 일러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고요. 시숙은 창피하긴 했는지 얼굴을 가린 채 애써 외면하고 있었고 또다시 시모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것, 이 매정한 것, 네 시숙 쫓아낸 것도 모자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동을 피워대? 왜요? 전 어머님이 한 그대로 했을 뿐인데.
제 회사에서 어머님이 난동 피운 건 괜찮고 제가 여기에서 난동 피우는 건 안 되나 봐요? 왜요? 저는 며느리이고 아주버님은 어머님의 그 잘난 장남이어서? 저도요. 저희 집에선 귀한 장녀라고요. 그냥 주워온 딸 아니라고요. 네가 귀하게 큰 거랑 우리 장남이 귀하게 큰 거랑 같을 거라 생각하니? 내 아들은 너 따위랑은 달라. 내가 얼마나 귀히 키웠는데 감히 너 따위랑 비교해? 다 됐고 우리 장남 오늘부터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아들들 잘 케어해. 알겠어? 마음대로 해보세요. 과연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보자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남편 놈까지 집에 들이지 않았네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발 물러서 남편만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숙은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죠. 집에서만 내보내면 다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시모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해서는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명령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마다 무시로 일관했는데 시모는 싫은 소리를 듣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기어이 또 선을 넘더라고요. 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이불 빨래 하라고 했니 안 했니? 했죠. 그리고 전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저도 직장이 있는데 왜 남의 집까지 가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내가 하라고 했잖아.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우리 아들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기침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러다 우리 아들 천식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이런 미친 집안이 있다는 게. 저 역시 겪은 일이 아니라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미친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고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오치 집안 전용 하녀도 아니고 왜 어머님 장남 이불 빨래까지 해야 하며 먼지 알레르기로 기침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전요, 어머님처럼 우리 장남 하면서 살기 싫어요. 하물며 아주버님은 내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들 걱정에 눈물이 앞을 가리면 품에 끼고 사세요. 괜히 엄한 사람 오라가라 하면서 괴롭히지 말고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저 그 집 가서 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런 연락 하지도 마세요. 시모는 이런 말이 전혀 들리지도 않았는지 그 뒤로도 계속 이런저런 요구를 해왔지만 끝까지 다 무시로 일관했네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았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시모도 포기를 했는지 더는 그런 문제로 연락이 오진 않더군요. 그렇게 짧은 평화가 찾아왔고 시숙 문제가 빠지니 남편과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숙에게 연락이 왔어요. 휴대전화에 시숙이 뜨는데 한숨부터 터져 나오더군요. 전화를 받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피해봤자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취해올 것이 분명했기에 그냥 전화를 받았죠. 재수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바빠요? 조금 바빴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재수씨 동생이 가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그 일 좀 배우고 싶어서요. 저번에 재수씨 다녀가고 나서 얼마나 뒷말이 많은지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일도 못 배우게 됐고 뭐 좀 해볼까 하던 찰나에 재수씨 동생 생각이 나지 뭐예요? 들어보니 손만 댔다 하면 대박 터진다고 하던데 저도 가서 일도 좀 배우고 도움도 좀 주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제 하다 동생 일까지 탐내더라고요. 제 동생은 20살 때 대학교도 가지 않고 잠잘 거 못 자고 놀 거 안 놀고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리 잡은 가게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게에 시숙이 발을 들이는 순간 또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절대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도돌이표처럼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그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 배우고 나오게 됐는데 네 동생 일 좀 배우게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런 걸로 따지면 어머님 때문에 저도 회사 그만뒀어야 했어요. 아주버님이 회사를 그만둔 건 그냥 하기 싫어서 그만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책임 전가할 생각도 하지 말고 제 동생 가게하고 아주버님 엮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 아들이랑 엮이면 네 동생 가게에 좋은 거 아니니? 혹시 아니? 우리 아들이 네 동생 가게 일 도와줘서 더 대박 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장남도 그렇고 네 동생도 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니? 여기서 더 안 된다고 하면 너만 이상한 사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대로 네 동생 가게에 우리 장남 출근하게 해. 이렇게 유난 떨만 하니까 떠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말처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아주버님이 손대서 살아남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되지도 않은 IT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망하고 레스토랑 한다고 우겨대서 건물 처분해서 열어줬더니 손님이랑 싸워서 망하고.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유난 떤다는 말 취소할 건가요? 그거야. 우리 장남이 다 운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지. 이번엔 우리 아들 정말 예감이 좋다고 하니 지금까지와는 다를 게다. 그렇고 말고. 그렇게 예감이 좋으면 다른 가게 알아보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전 절대 싫어요. 시모까지 정리하고 난 후 마지막 원수가 남은 상황이었어요.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다면 동생 가게만큼은 내버려두겠지 했는데 신랄 같은 희망을 남편놈은 바람에 날려버리더군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처남 가게 우리 형 일만 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싫으면 그냥 며칠 지켜보게만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당신은 아주버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해? 아주버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사람이야? 내 동생이 본인보다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 소리 저 소리 해대면서 괴롭힐 게 뻔하잖아. 그리고 내 동생 보고 가게 장사해서 벌면 얼마나 버냐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부탁을 하고 싶어?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처남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가게도 아니면서 유난 좀 떨지 말고 우리 형 좀 넣어줘. 당신 말대로 그렇게 대단한 가게도 아닌데 왜 일 못 배워서 이 난린데? 난 다른 건 몰라도 내 동생이 피땀 흘려서 일군 가게 당신 형이랑 엮여서 피보게 할 생각 없으니까 아주버님한테 포기하라고 전해. 뜻은 이미 충분히 전하고도 남았는데 남편놈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인간처럼 떼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언제는 그까짓 가게라며 무시하던 제 동생 가게에 자기 형을 꽂지 못해 안달이 나서 말이에요. 그건 당신 동생이 해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고 우리 형이 하면 더 크게 더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형 기회만 있으면 헐헐 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형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만큼 무수한 기회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지금 꼴을 봐. 도움 한번 받아보자고 온 식구가 나서서 나 하나 설득하려고 안달난 게 당신 형이 처한 현실이라고. 당신이 이때껏 봐온 형 모습이 성에 차지 않아서 이러는 거 잘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형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아무리 절실한 신자도 남편을 따라오기 힘들 것 같더군요. 도대체 어떤 세뇌를 받아야 저렇게 형 바라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그렇게 병적으로 형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는 거야? 말끝마다 형. 당신은 형밖에 안 보이지? 그렇게 형이 좋으면 형이랑 살지 왜 나랑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해? 하여튼 난 절대 싫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당신은 형을 믿을지 몰라도 난 당신이 말했다시피 보고 들은 게 워낙 다양해서 당신 형 절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다신 이야기 꺼내지도 마.
뭐? 병적? 안 해주면 곱게 싫다고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고 가? 이때껏 계속 좋은 말로 싫다고 했는데 들어먹지 않은 건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이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괴롭혔으면 내 입에서 그딴 말까지 나왔겠어? 이런 말 듣기 싫으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 좀 더 강하게 남편에게 거부의 의사를 전했고 남편도 포기를 했는지 이번엔 엄포를 놓기 시작했죠. 그래, 알겠어. 당신이랑 당신 도움 없이도 우리 형 충분히 잘해낼 거니까 그때 가서 콩고물 안 떨어진다고 후회나 하지 마. 알겠어? 절대 후회 안 해. 죽어도 후회 안 하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집안 걱정이나 해. 당신 집안은 형 때문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 테니까. 지치더라고요. 시숙만 엮이면 싸우기 바쁜데 남편은 무조건 형 편만 드는 것도 모자라 지독한 형 바라기이니 힘이 날 리가 없었죠. 거기에다 정은 있는 대로 떨어져 버렸고 이혼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집으로 자동차 과태료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남편 차였는데 날짜와 장소가 수상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해야 하는 평일에 장소는 부산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은 희미하지만 두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았어요. 분명 외도라고 생각했는데 외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시숙에게 차를 빌려주고 돈이 흘러가는 정황만이 가득하더라고요. 동생, 오늘도 네 차 좀 빌리자. 급하게 갈 데가 있는데 차 없이는 가기 힘들어서 말이야. 오늘? 알겠어. 형 집 앞에 세워두고 출근하지 뭐. 역시 내 동생. 고마워. 아, 그리고 100만 원만 더 빌려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이 금방 떨어지네. 100만 원? 알겠어. 그때 그 계좌로 보내면 되지? 이때까지 빌린 돈 잘 계산하고 있지? 저번에 빌린 3천만 원이랑 자잘하게 빌린 것까지 잘 계산해둬. 이 형이 성공만 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곧 갚을 수 있을 거다. 형 믿지? 그럼 난 형 믿지. 이번에 우리 처남 가게 일은 내가 미안해. 집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예민해져서 나도 때론 버겁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이해해줘. 신경 쓰지 마. 워낙 할 게 없어서 그거라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하려는 사업이 전망이나 돈벌이나 여러모로 그거보다 더 괜찮다니까. 그나저나 재수 씨 성격 장난 아니더라. 나한테나 엄마한테나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무섭기까지 하던데. 넌 도대체 그딴 여자랑 어떻게 사냐? 정 힘들다 싶으면 그냥 이혼해버려. 그렇지 않아도 고민 중이야. 무슨 여자가 나긋나긋한 맛도 없고 점점 더 독해지기만 한다니까. 말끝마다 형 무시하는 것도 짜증나고 나만 보면 고함 지르는 것도 짜증나. 내가 엄마한테 말해줄까? 재수 씨 좀 더 괴롭혀달라고?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재수 씨 괴롭히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됐어. 그러다가 도리어 엄마가 당해. 요즘 보니까 그 여자가 미쳐버렸는지 엄마한테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해대던데. 그러다가 엄마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땐 그 여자한테 병간호 맡겨야 해서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가 있다고. 하긴 그렇긴 하겠다. 어쨌든 돈 좀 바로 보내줘. 병이 급해서 그래. 알겠어. 제 욕을 하는 건 둘째치고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더라고요. 자잘하게 빌려준 것만 해도 1,000만 원 단위는 되어 보이던데 도대체 얼마나 뜯겨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가늠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죠. 평소 시숙은
운전하는 것조차 귀찮아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생뚱맞게 남편의 차까지 빌려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시숙과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남편은 깨끗한 것에 반해 시숙에게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조사해보니까 남편분은 의외로 깨끗한데 그 형이 문제더라고요. 형님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 꽃뱀이 확실해요. 이 여자 형님분 말고도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꽃뱀한테 끌려서 백화점 원정 여행 다니는 중이고요. 지켜보니까 요즘 식장도 알아보고 다니고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그러는 것 같으니 조만간 꽃뱀이 크게 한몫 챙기려고 작업 중인 것 같던데요. 이러면 100이면 100, 집안 다 거덜나고 도망가 버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들어보니 시숙은 남편의 차를 끌고 다니며 젊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데 생긴 것처럼 꽃뱀이라고 하더군요. 시숙은 자신이 꽃뱀에게 제대로 물린 것도 모르고 돈을 물처럼 펑펑 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돈이 없으니 남편 돈으로 말이에요. 남편 놈은 형이 급하다고 하니 빌려준 것이었는데 정작 급한 것은 시숙의 사정이 아니라 꽃뱀의 명품 가방과 용돈을 주기 위해서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시숙에게, 시숙은 꽃뱀에게 꽤 큰 돈을 주고 있었고 그냥 뒀다간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상황이었죠. 어차피 시숙이 꽃뱀에게 물렸다고 남편에게 말해봤자 우리 형은 그런 멍청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개거품을 물 것이 뻔하고 그런 남편을 설득한 마음도 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네요. 물론 꽃뱀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이에요.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이혼.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더는 당신이 형 타령하는 거 못 보고 살겠다고. 최근엔 그런 적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남편은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듯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제가 이상하다는 표정이더군요. 시숙과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굴어놓고선 말이에요. 그래서 돈 이야기를 아주 살짝만 꺼내기로 했죠. 당신 휴대전화 다 봤어. 당신 아주버님한테 돈 빌려줬더라? 그것도 꽤 많이 말이야. 이때까진 그래도 우리 가정에 큰 피해 안 주니까 참았던 건데 더는 못 참아. 형이라면 끔뻑 죽는 그 종노릇은 당신 혼자 하고 살란 말이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걸로 종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돈으로 우리 형 좀 도와준 게 왜 우리 가정에 피해가 되는 건데? 내가 알아서 피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빌려줬다고. 피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당신 돈이라고 했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주제에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하니? 그까지 생활비 얼마나 된다고 그래? 당신도 돈 벌잖아. 당신 돈으로 생활하면 되는 일 아니야? 그리고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다고, 성공만 하면 다 갚아준다고 했다고. 나는 그 이번엔 꼭 성공한다는 그 말이 지겨운데 당신은 지겹지도 않니? 하긴 매번 그 말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겨울 리가 있겠어? 난 안 지겨워. 우리 형 믿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나 우리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못 참아. 그래, 참지 마. 참지 말고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도 나랑 살기 싫은 거 아니었어? 언제는 이혼 못해 안달인 것처럼 굴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단호한 태도의 남편은 외려 더 당당하게 나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당신이 계속 우리 형 무시해서 이혼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잘 됐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이왕 이야기 나온 거
빨리 이혼하고 끝내자. 나도 빨리 끝내고 싶거든. 당신이나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그런데 당신 나랑 이혼하고 나면 당신 받아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니까 당신 같은 독한 여자 데리고 산 거야. 그간에 정이 있어서 그냥 데리고 살려고 했던 건데 이혼하자고 먼저 이야기해주니까 고맙네 고마워. 나야말로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준 거야. 그 빌어먹을 향바라기 인생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말이야. 이혼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지. 그거 하나만큼은 통했네. 나도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이혼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며 질질 끌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렇게 나와주니 진심으로 고마울 수밖에요.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은 위자료를 받아내려 갖은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숙 시모가 워낙 한 짓이 많아 원하던 위자료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당하는 그때까지도 전 남편은 참 당당하더군요. 그까짓 돈?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테니까 힘들다 외롭다고 하면서 찾아오지나 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착각도 병이다 병. 난 너 2번 다시 찾아갈 생각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네 사랑하는 형이나 걱정하면서 살아. 백수가 어디서 뭘 한다고 그렇게 큰 돈이 자주 필요한지 좀 묻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 형이 어디서 뭘 하든 관심 꺼. 이제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곧 우리 형 큰일 할 건데 괜히 당신 입에 올랐다가 부정이라도 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큰일? 그래, 참 큰일을 하고 다니고는 있더라. 아주 기대해도 좋을 거야.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이 펼쳐질 테니까. 당신 뭘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알고 있는 게 뭔데 이래? 기다려봐. 당신 그 대단한 형이 아주 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형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당신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럴 거거든. 당신이나 후회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 화도 나지 않았고 그저 불쌍할 뿐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전 남편의 인생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 후 모든 것은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장장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전 시숙에게 빼먹을 만큼 빼먹은 꽃뱀은 하루아침에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숙은 믿을 사람이 없어 꽃뱀을 믿은 죄로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형에게 빌려준 모든 돈이 꽃뱀에게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형이 폐인이 되어 이젠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전 남편 역시 뒤늦게 깨달았고 쌍으로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전 시숙은 질 안 좋은 대부업체에게도 돈을 빌려 전 남편의 회사에서까지 한바탕 난동이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내게 되었고 살 길은 저를 붙잡는 것뿐이다 싶었는지 연락이 오더군요. 마지막까지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는 소리는 내며 힘들다고 매달리는데 기도 차지 않는 상황이었죠.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살려주라. 나 이러다 진짜 어디 야산에 묻히게 생겼어. 날마다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나 너무 무서워. 당신 상황이 그런데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그 덩치들이랑 싸우기라도 하란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많이는 아니고 당장 급한 5천만 원 정도만 좀 빌려줘. 어? 5천? 너는 5천만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니? 난 너한테 그렇게 큰 돈 줄 생각 없어. 내가 널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와야 하며 네가 내 입장이었으면 너 같은 인간한테 내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 정 돈이 급하면 네 형한테 말해. 어차피 그 돈 다 네 형이 쓴 거잖아. 우리 형, 아니, 그 인간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마. 내 인생 이렇게 막장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은 그 꽃뱀만 찾으러 다닌다고.
완전히 미쳐버렸다니까. 형밖에 몰라 저와 이혼까지 한 전 남편은 전시숙 이야기에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저딴 상황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던 형이 사실은 망난이었단 사실을 깨달은 전 남편이 그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당신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집안을 다 말아먹고야 말 거라고 경고했을 때 주의 깊게 들었다면 적어도 이런 최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뭐 생각은 생각이고 여기에서 전 남편에게 조금의 여지라도 줬다간 앞으로의 제 인생이 피곤해질 거란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좀 더 냉정한 말을 고르고 골라 전 남편에게 쏟아냈네요. 그 인간 그렇게 만든 건 너랑 네 식구들이야. 이제 와서 누굴 탓해? 하여튼 난 너한테 땡전 한 푼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다신 연락도 하지 마. 여보, 그렇게 딱 잘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나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줘. 나 이러다 진짜 큰일이 날 것 같다니까. 누구더러 여보래. 이혼까지 다 해놓고 이제와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야. 그리고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꼭 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일이나 해. 투잡, 쓰리잡 뛰어서 죽을 때까지 갚다 보면 언젠가는 다 갚지 않겠어? 정말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거야? 당신은 정도 없어?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까지 굴어. 막말로 내가 바람을 피웠냐? 당신한테 못할 짓을 하기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모질게 굴어? 그걸 몰라?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마다 나 말고 형을 선택하던 사람이었어. 난 당신이랑 사는 동안 외로웠고 보호받지 못했다고. 그건 우리가 이혼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고, 그게 우리가 이혼한 이유이자 내가 당신한테 모질게 하는 이유야. 내가 당신한테 받은 마음이 없는데 나라고 당신한테 마음을 줄 이유가 없잖아. 하물며 이혼까지 했는데 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괜히 기대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제 조언이 꽤나 와닿았는지 쓰리잡까지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시숙은 전 남편이 말한 그대로 여전히 꽃뱀 찾아 산만리라는 영화 한 장면을 찍는 중이었고, 그 덕에 전시모는 뒷목을 잡고 넘어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질기고 질긴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던 전시모가 병원에서 연락을 해왔거든요. 얘야, 잘 지내니? 아, 웬일이세요? 그게 내가 요즘 병원에 있는데 내 병간호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연락했어. 사람을 부르자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니? 그 많던 재산 그놈이 다 날려먹고 빚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인데 네가 와서 날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혼자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듣기론 정신은 멀쩡하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 오진을 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정신만큼은 멀쩡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신은 멀쩡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치매라도 걸렸어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딴 부탁을 해요. 이보세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내가 아직도 아줌마 며느리로 보여요? 뭐야? 아줌마?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한때는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아줌마가 뭐야, 아줌마가. 그리고 치매라니. 어디서 그딴 악담을 짓거리는 게야? 너 지금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무시하는 거 맞아요, 아줌마. 그러니까 이런 무시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일단 전화하지도 말라고요. 전화 안 받으면 안 하면 되지. 병원 전화까지 빌려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또 전화하면 그땐 욕을 한 바가지 해줄 테니
전 며느리한테 욕까지 얻어먹고 싶지 않으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시모와의 연락을 끊은 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다 무시했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1년 정도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끊길만 하면 오는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연락 때문이기도 했지만 괜찮다 생각했던 마음의 병이 찾아와 때론 많이 힘들기도 때론 많이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마음과 몸의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1년 정도는 병원에 다니며 상담 치료를 했고 더는 상담이 필요 없다는 판정을 받고선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곳저곳 발길이 닿는 대로 다니며 정착할 만한 곳을 찾아 헤맸고 요즘엔 어느 시골 마을에 집을 얻어 정착하게 되었어요. 시골은 외지인을 꺼린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크긴 했는데 우려일 뿐이었는지 마을 분들 모두 잘 대해주셔서 귀염받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긴 하지만 일은 필요했기에 프리랜서 일을 잡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남을 땐 마을 회관에서 수세미를 뜨고 있는데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로 아주 제격이라 더 재미를 붙이고 있고요. 최근에 친해진 할머님 한 분이 계속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손주 진짜 잘생겼는데 키도 진짜 크고 키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2미터 정도는 된다 하던데 서울에서 진짜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여자친구가 없다네. 그래요? 그렇게 잘나신 손주분이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우리 할머니 속상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진짜 생각 없어? 우리 손주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네? 저요? 할머니, 저 이혼하고 여기 온 거라니까요? 이혼 한 번 한 게 무슨 흠이라고. 내가 아가씨가 너무 탐이 나서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손주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이혼한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만나나 봐.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어. 꼭 우리 손자를 만나서 잘해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자를 시작으로 하나 둘 만나보란 말이야. 아직 이렇게 젊고 예쁜데 언제까지 이 노인네들이랑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살려고 그래?